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젊을 때는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다가오죠. 중년이 되면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책임이 늘어나며 관계의 진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지킬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비밀을 다루는 태도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존감과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밀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년의 삶에서 지켜야 할 비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와 행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탐사보도. 나이 들수록 꼭 지켜야 할 비밀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지켜야 할 비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비밀 하나쯤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으며 크고 작은 비밀들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의 문제, 나아가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탐사보도 형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비밀이란 무엇이고, 이를 지키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5가지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친구의 신뢰를 잃게 만든 비밀 누설. 먼저 서울에 사는 52세 김정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훈 씨는 친구 모임에서 항상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가까운 친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였어요. 그냥 농담처럼 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랐죠. 정훈 씨는 친구의 이혼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후 모임에서 점점 멀어졌고 지금은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정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더군요.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가볍게 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중년에는 인간관계가 더 소중해지기에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례 2. 자녀의 신뢰를 지키지 못한 부모. 다음은 48세 박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정 씨는 사춘기 아들의 일기장을 몰래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의도였지만 나중에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왜 내 일기장을 봤냐고 소리치는데 정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신뢰를 잃으면 부모라도 다시 쌓기가 힘들다는 걸요. 이후 미정 씨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들은 엄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는 일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회사에서 비밀을 누설한 대가.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사례입니다. 50대 초반의 이승환 씨는 한 중소기업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내부 정보를 잘못된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경쟁사와 연관된 중요한 정보를 술자리에서 얘기한 게 화근이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서 책임을 제가 져야 했죠. 이 일로 승환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특히 직장에서는 비밀을 지키는 태도가 곧 전문성입니다. 직장에서는 정보를 다루는 태도가 곧 신뢰와 연결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태도는 우리의 경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4.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뜨린 작은 비밀. 40대 후반의 정수영 씨는 결혼 20년 차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수영 씨의 과거 연애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고 나서부터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감추려 한 사실보다도 그걸 굳이 숨기려 했다는 점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수영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몇 년간 노력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배우자에게는 솔직해야 해요. 비밀을 지키는 것과 감추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 사례는 솔직함과 비밀의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비밀은 지켜야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지켜야 할 비밀로 관계를 지킨 이야기. 마지막으로 56세 최영희 씨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희 씨는 10년 전 친한 친구가 큰 사업 실패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영희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 이야기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땐 솔직히 다른 친구들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약속을 지켰어요. 몇 년 후 그 친구는 다시 사업에 성공하며 영희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땐 영희가 내 말을 지켜줘서 견딜 수 있었어. 고마워. 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게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도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이 사례는 우리가 비밀을 지킬 때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밀은 관계의 본질이 됩니다. 전문가 칼럼. 비밀을 지키는 삶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비밀을 지키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앞서 사례들에서 보셨듯 비밀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과 나 자신 그리고 관계를 존중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비밀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와 실천 방법을 사례에 곁들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갈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1. 비밀의 본질을 이해하라. 우리는 흔히 비밀을 알면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소한 비밀은 종종 별거 아닌 정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비밀은 정보 그 이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비밀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며 나와 신뢰를 쌓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요? 단순히 이야기를 퍼뜨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전문가 조언. 비밀을 다룰 때는 항상 질문하세요. 이걸 말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밀의 무게를 헤아리는 습관을 들이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을 더 신중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비밀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는 한 방울씩 채워지고 한순간에 무너진다. 신뢰는 비밀을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한 예로 40대 후반의 어씨는 직장에서 동료의 가족 문제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팀원들과 나누며 관심을 표현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동료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씨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비밀을 지키지 못한 제 태도가 더 큰 문제였던 거죠. 전문가 조언. 비밀을 지키는 태도는 결국 나의 신뢰도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신뢰는 금방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은 곧 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3. 언제 어디까지 솔직해야 할까? 비밀과 솔직함은 때때로 충돌합니다. 모든 걸 다 말해야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솔직함에도 선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40대 초반의 B씨는 배우자에게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했지만 배우자는 그걸 왜 지금까지 숨겼냐며 더 크게 화내더군요. 그땐 솔직함이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전문가 조언.
솔직함은 신뢰의 중요한 요소지만 시기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소한 실수나 이미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을 굳이 꺼내는 것은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친구, 동료 등 상황에 따라 공유할 정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 비밀을 지키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집요하게 묻는 상황에서 무조건 침묵만 한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죠. 50대 후반의 C씨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자 당황했습니다. 결국 어설프게 변명하다가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침묵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사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했어요. 전문가 조언. 비밀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답변 기술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내가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 이런 문장은 상대방의 궁금증을 적절히 돌려주면서도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5. 자기 비밀도 존중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의 비밀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은 늘어나고 남들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이야기들도 많아지죠. 이를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스스로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56세의 D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에게나 다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나만의 이야기를 품고 가는 게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비밀은 때로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신만의 공간과 이야기를 간직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 조언.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려 하지 마세요. 나만의 이야기를 간직하며 내면의 자존감을 키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비밀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비밀은 삶의 신뢰와 품격을 결정짓는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며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비밀을 지키는 방식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와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핵심 정리. 비밀의 본질.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와 연결된 민감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건 나를 깊이 신뢰한다는 표현이기에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이유. 비밀을 지키는 태도는 곧 신뢰를 쌓고 나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상대의 비밀을 존중하는 태도는 더 깊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솔직함과 비밀의 균형.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함에도 시기와 맥락이 필요합니다. 솔직함과 비밀의 경계를 지키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중립적인 의사소통 기술. 비밀을 지키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단호한 답변 기술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밀을 지키되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비밀의 존중. 나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비밀을 다루는 태도는 우리의 신뢰와 관계, 그리고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밀을 지키는 태도를 조금 더 신중히 실천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의 신뢰를 쌓아가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비밀을 지킬 때 우리의 관계도 인생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